병원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증자가 마음을 바꾸면 수술 못하는 거죠? 저 간이식 안 할래요. 수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김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시누이 김선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언니밖에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습니다. 10년을 한 집에서 살며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며느리. 새벽부터 밤까지 시어머니를 돌보던 그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 충격적인 선언 뒤에는 10년간 쌓여온 깊은 상처와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3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자는 입맛이 까다로워 밥은 정확히 새벽 6시에 지어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하면 식고 늦으면 눅눅해진다며 싫어하셨죠. 후, 한숨을 삼키며 쌀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알이 조금이라도 설익으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물 조절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상에 반찬이 5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국, 찌개. 하나라도 빠지면 아침부터 기분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아. 뒤에서 남편 김진우가 나왔습니다. 응,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 약 챙겼어? 응, 식탁 위에 놨어. 진우는 미안하다는 듯 아내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었죠. 7시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밥 다 됐어? 네, 어머니. 지금 바로 드릴게요. 수연은 따뜻한 밥을 퍼서 상에 올렸습니다. 김명자 씨는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물이 좀 짜네. 아,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맨날 다음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간이 싱겁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짜다고 하셨습니다. 정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식구는 넷인데 반찬 그릇이 많다 보니 설거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니, 나 출근해. 시누이 김선희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응, 조심히 가. 아, 언니.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늦을 것 같아. 내 건 차리지 마. 알았어. 선희는 바람처럼 나갔습니다. 미혼이라는 이유로 아침상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들어 김명자 씨는 자주 피곤해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다며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 검사 결과 나왔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결과 들으러 왔어요. 진료실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래요? 별거 아니래. 약 타가자. 수연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익숙한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어머니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이내 사라진다는 사실을 수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김명자 씨는 미소 한 번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규칙이 있어.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시해야 해. 신혼여행도 사흘로 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연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명절이 문제였습니다. 추석 전날 수연은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5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명자 씨가 전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전이. 왜요? 이렇게 두껍게 부치면 어떡해. 우리 집은 얇게 부쳐.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됐어. 그냥 먹어. 손님들한테는 내놓지 말고. 수연의 전은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 상에는 시누이 선이가 산 전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선이가 센스 있어. 어디서 샀어? 백화점이요. 새언니가 고생할까봐 제가 샀죠. 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해 겨울, 수연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요. 오늘은 김장하는 날인데? 아, 그럼 김장 끝나고 가면 안 될까요? 친정은 주말에 가. 평일에 시댁일 놔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 수연은 주말에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 시댁 일이 있어서. 친정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이듬해 봄 수연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 생겼어요. 기쁜 마음으로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유산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임신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수연은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우 동창 부인은 벌써 둘째 낳았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니? 병원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병원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지. 시누이 선이는 달랐습니다. 35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이는 커리어 우먼이야. 요즘 세상에 결혼이 답은 아니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선이는 주말에 늦잠을 자도 괜찮았고 집안일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이 선이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다려줄래요? 나 내일 미팅 있거든. 응, 알았어. 고마워요, 언니. 역시 언니가 최고야. 선이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다림질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가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다녀올게요. 장례식? 며칠 있다가 올 건데? 사흘 정도요. 사흘? 그럼 누가 밥해? 너 없으면 우리는 굶으라는 거야?
결국 수연은 이틀 만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하면 아버지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냐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나는 더 헌신해야겠지. 그러면 혹시 마음을 열어주실까? 2주일 후 새벽 3시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수연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명자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 여보, 빨리 나와. 구급차 불러. 진우가 황급히 나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일행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가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괜찮을까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우리 의사 선생님 믿고 기다려보자. 수연이 선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운 시누이였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여기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경화요? 네,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복수도 차 있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간 이식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식이요? 그게 무슨...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기증자는 어떻게 찾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고 건강한 분이 계시면 생체 이식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족분들 혈액 검사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모두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자분은 AB형 RH-입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죠. 그럼 저희 중에 아드님 김진우 씨는 O형이고 따님 김선희 씨는 B형입니다. 둘 다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선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분 이수연 씨는 AB형 RH-입니다. 환자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게다가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하시고 나이도 적절합니다. 최적의 기증자십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부탁이에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선희가 수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시아버지 김태수도 처음으로 수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수연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괜찮아. 어머니가 비록 차갑게 대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잖아. 부탁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했던 시어머니,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그분, 친정아버지 장례식조차 제대로 못 치르게 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 내간을 내줘야 한다고?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기증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증하면 10년간의 서러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옳은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10년간의 상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방이 비어 있었죠.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두꺼운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꺼내보니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예금, 주식, 총액이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시댁이 이렇게 부유한 줄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산 분배네요. 수연의 눈이 그 부분에 멈췄습니다. 장남 김진우에게 6억 원 및 아파트를 상속한다. 장녀 김선희에게 6억 원을 상속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이수연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명절마다 25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배에는 이름조차 없다니. 아들에게 6억, 딸에게 6억. 시누이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시누이는 6억을 받는데 나는.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뭐해? 선이었습니다. 아니. 청소하고 있었어. 수연은 급히 서류를 집어넣으려 했지만 선이는 이미 봤습니다. 그거 엄마 유언장이네. 선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왜 그걸 봐? 남의 유언장을 함부로 보면 어떡해? 미안해.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어쨌든 봤으면 알겠네. 유언장 내용. 선이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썼는지 알아?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며느리는 결국 남이니까. 언니는 이시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 선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언니, 엄마 간 이식은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안 해주는 건 아니지? 그래도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언니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니잖아. 선희는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새벽부터 밤까지 헌신한 세월. 참고 견딘 시간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는 희망.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남이었습니다.
재산 한 푼 물려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간 이식 언제쯤 결정할 수 있을까?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어? 뭘? 어머니 유언장.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구나. 여보, 그건 됐어. 자, 수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다쳤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헌신과 희생,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수연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유언장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그리고 자신이 내릴 결정이 모두를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명자 씨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수연 씨, 결정하셨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나 못하겠어. 언니.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밖에 없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언니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내 결정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아, 제발. 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야. 우리 어머니라고.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난 그냥 며느리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며. 그렇게 10년 동안 대하셨잖아.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지금 유언장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선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12억 중에 나한테는 1원도 없더라. 10년 동안 이 집에서 헌신했는데 말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재산이 아니야. 수연이 선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게 문제지. 언니,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잠깐.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시아버지 김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새아가, 이것 좀 보거라. 김태수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수연은 김명자에게 필요시 간 또는 신장을 기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태수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작성 날짜 2009년 5월 23일. 2009년?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6개월 된 때잖아. 맞아.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라기가 나한테 이 서류를 줬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언제든 자기가 도울 수 있다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걸 왜 지금?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한다고? 왜? 유언장 때문에? 아가, 넌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너도 알지? 김태수가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상처받았어.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게 서러웠던 거야. 맞지?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전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절 나무로 보셨어요. 아가, 10년이에요, 아버님.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진우와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이미 10년 전에 약속했어. 어머니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그 약속이 유언장 때문에 없어지는 건가?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복수야? 아니면 김태수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순수하게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 그리고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모습.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걸까요? 그날 밤 수연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김명자 씨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기증하기로 했어요. 내일 수술 들어가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약속했잖아요. 어머니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그 약속 지키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대하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연아,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명자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물 좀. 수연은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김명자 씨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잠깐, 기다려. 김명자 씨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그거 말이야. 김명자 씨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쯤에 내 친정, 사정을 알게 됐어.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빚이 많더구나. 그건 내 어머니도 아프시고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김명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생각했어. 만약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면 내 친정에서 가만히 있을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오빠가 찾아올 거야. 그럼 넌 거절 못할 거 아니야. 친오빠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돈은 다 내 친정으로 갈 거야. 넌 평생 친정 빚 갚느라 고생할 거고. 김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싫었어. 너 혼자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싶었어. 어머니. 그래서 일부러 유언장에서 뺐어.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친정에서도 요구할 게 없잖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넌 이해한다고 할 거 아니야. 괜찮다고 할 거 아니야. 김명자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난 내가 서운해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정 떨어지게.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넌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딸이었어. 김명자 씨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난 표현을 못했어.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10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했어.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전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신 거였는지. 미안해.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하지 마. 네. 나한테 간을 주면 넌 평생 고생이야. 건강도 안 좋아질 거고. 난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수술 안 하면 어머니가. 괜찮아.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넌 아직 젊잖아. 어머니. 수연아. 김명자 씨가 수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에 수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수연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로 가득했던 10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는 진우와 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이상하게 붉었습니다. 언니, 엄마 깨셨어? 선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술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응, 깨어나셨어. 내일 수술하기로 했어. 그래. 선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술 꼭 해야 돼? 뭐? 수연이 이상하다는 듯 선희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언니 몸도 상하잖아. 간 떼어내는 건데. 괜찮아. 어머니 살리는 거니까. 착하네, 정말. 선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선희야, 너 술 마셨어? 진우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마셨지. 마실만 하잖아. 선희가 벽에 기댔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난 언니가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진우가 깜짝 놀라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오빠랑 나랑 6억씩 나눠 갔잖아. 근데 언니가 엄마 살리면 그 돈은 언제 받지? 선희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정신 차려. 정신? 내가 왜? 선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빠는 좋겠다. 언니가 착해서. 나는 뭐야? 넌 내 동생이잖아. 동생? 그래, 동생이지. 아무것도 없는 동생. 선희가 벽을 쳤습니다. 알아? 10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선희가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미안해. 다 내가 꾸민 거야. 뭐? 엄마한테 매일같이 거짓말했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뒤에서 엄마 욕한다고 말했어. 친정 엄마가 우리 집 재산 노린다고도 했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했지. 오빠 월급 적다고 불만이라고도 했고. 선희야, 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다 나야. 10년 동안. 선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언니 미워하잖아. 그래야 유언장에서 언니 이름을 빼잖아. 미쳤구나.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지. 돈 때문에. 선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돈 없다고 날 떠났어. 회사에서도 승진 못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재산밖에 없어. 그것만 있으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게 언니 잘못이야? 진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지. 근데 어쩌겠어. 선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언니는 너무 착했어. 정말 너무 착했어. 그게 더 무서웠어. 엄마가 나중에 언니를 좋아하게 될까봐.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냉대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모두 신우이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넌 어떻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10년 동안 고생한 게 다 내 거짓말 때문이야? 오빠, 미안해. 넌 내 동생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김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세아가. 김태수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희가 한 짓 다 들었네. 김태수가 수연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고생이 많았네. 정말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우리가 너무 못했어. 김태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겠나? 아버지. 전 괜찮아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희야. 수연이 바닥에 앉아 우는 선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응. 나 사실 너 많이 미워했어. 미안해. 근데 지금 보니까 넌 불쌍한 사람이야.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배신하고 10년 동안 거짓말하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수연이 무릎을 꿇고 선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 언니, 이제 그만해. 거짓말도 미워하는 것도. 수연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처럼. 그 말에 선희는 와락 수연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우도 김태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거짓과 오해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짜 가족이 되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선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김태수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엄마,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진우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희는 오빠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회복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의사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수연과 김명자는 나란히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아가 어떤가? 많이 아프지?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진통제 먹으니까 괜찮아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수연이 옆 침대에 김명자를 봤습니다. 응, 내 덕분에 살았네. 김명자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새 유언장 썼어. 김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불러서 어제 작성했어.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아니야. 내가 마음 전할 수 있을 때 바로 해야지. 김명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전 재산을 너에게 줄 거야. 어머니,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진우 씨랑 선이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언니. 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받을 자격 없어. 선이야. 언니가 받는 게 맞아. 언니만큼 우리 집을 위해 산 사람은 없어.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뜻이니까 받아. 아니에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면 돼요. 아버지면 돼요. 진우 씨면 돼요. 선이도. 수연이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이면 돼요. 진짜 가족. 세아가. 김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김명자가 말했습니다. 집은 세아가한테, 예금은 진우한테, 주식은 선이한테. 어머니, 세아가, 이건 엄마 마음이야. 받아줘. 김명자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넌 내 딸이라고. 어머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모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새아가가 만든 된장찌개네. 김태수가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어. 언니, 내가 반찬 만들었어. 어때? 선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수연을 봤습니다. 오, 진짜 맛있는데? 선이 손맛이 이렇게 좋았어? 진짜? 나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밥 더 줄까? 진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김명자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수연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언니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선이가 수연을 앉혔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 고마워, 선이야. 선이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시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 사람들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언장이 계기가 됐고 간 이식이 기회가 됐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상처가 있어야 진짜 이해와 사랑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수연과 명자의 10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연과 명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